너 누구야? 피아노는 어디에서 배운 거야?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영하의 날씨인 이른 저녁. 도심의 소음이 비명처럼 엉키는 지하철 출구 옆엔 버려진 고철 같은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세 개의 건반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 하지만 소녀는 그 함정을 기묘하게 비껴가며 부서진 악기를 쥐어짜듯 전율적인 운지법을 선보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군중들의 무관심과 가로등 불빛에 번뜩이는 누군가의 고급 시계조차 소년의 미친 듯한 연주 앞에선 그저 배경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과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연주의 장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순간 세상은 아직 모르는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서사의 씨앗이 이곳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듯 낯선 이 선율은 대체 왜 차갑게 얼어붙은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걸까요? 이 선율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연주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차가운 거리 위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잊지 못할 선율이나 기적 같은 순간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겪으셨던 경험이나 전해 들은 특별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파편 같은 기억이라도 좋습니다. 소중한 사연들을 하나하나 읽고 각색하여 더욱 깊고 밀도 있는 이야기로 다듬어 이 서사 속에 녹여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차가운 겨울의 연주를 완성하는 마지막 건반이 되어주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서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5도의 저녁 공기가 뺨을 찔렀습니다. 지하철 3호선 출구역,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건물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검은 몸체에는 누군가 붙였다 뗀 스티커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아는 피아노 앞 낡은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세 개의 건반이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파와 라 그리고 높은 음자리 도가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도아는 고장난 건반을 피해 손가락을 움직이는 자신만의 운지법을 만들어냈어요. 멜로디 라인이 끊길 때마다 왼손으로 재빨리 보완하고 리듬을 살짝 변형해서 빈 음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연주하다 보면 긴장감이 생겼어요. 마치 줄타기를 하듯 한 한 음이 조심스럽게 이어졌죠. 아이고, 추운데 또 왔네. 포장마차 사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한 컵을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도아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사장은 손님들 때문에 바빴고 대화를 나눌 틈은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컵을 쥐어주고는 다시 포장마차 안으로 사라졌죠. 도아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어요. 고장난 건반 때문에 원곡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 독특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오토바이가 요란하게 지나갔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겹쳐졌지만 도아의 연주는 그 소음 사이로 단단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도심의 소음이 오히려 음악의 장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건우였어요. 그는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음악의 질감이 먼저 그의 귀를 사로잡았죠. 건반을 누르는 속도, 페달을 밟는 타이밍, 그리고 의도적으로 비워진 음들. 건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건우의 손목시계에 반사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은빛 광택이 순간적으로 번쩍였고 지나가던 사람들 몇몇이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도아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건반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손가락 끝에서 쏟아지는 음들을 따라가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건우 뒤편에서 경호원 2명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건우를 보호했지만 건우는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저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길거리 영상 크리에이터였죠. 그는 도아의 연주를 10초 정도 촬영했어요. 화면에는 낡은 피아노와 작은 손, 그리고 김이 피어오르는 보리차 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어요. 그저 촬영 목록에 저장해두고는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도아는 천천히 손을 건반에서 떼어냈어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동전 몇 개가 앞에 놓인 작은 통 안으로 떨어졌죠. 도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건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건우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빛. 도아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우는 아무 말 없이 도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아는 입술을 꾹 다물고 건우를 올려다보았어요. 밥 먹었나? 건우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마치 명령이 아닌 질문이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경호원 중 한 명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와 도아 앞에 동전통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미끄러졌고 동전들이 바닥에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죠. 경호원이 황급히 몸을 숙였지만 건우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동전 하나하나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차림의 남자가 직접 동전을 줍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죠. 도아도 얼른 몸을 숙여 동전을 주었습니다. 건우의 손과 도아의 손이 바닥에서 스쳤어요. 그 순간 도아는 건우의 손등에 난 거친 흉터를 보았습니다. 길고 깊은 자국이었죠. 도아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동전을 주워 담았습니다. 동전을 다 주운 뒤 건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가자. 밥 먹으러. 도아는 어리둥절한 표호로 건우를 바라보았어요. 건우는 이미 몸을 일으켜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걸었어요. 그 순간 피아노 옆 상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피아노 내일 행사에 쓰려던 건데.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도아와 건우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건우는 도아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연주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경호원들이 주변을 정리하려는 듯 움직이려 했지만 건우의 손짓 한 번에 모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죠. 도아는 마지막 음을 누르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큰거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건반에서 손을 떼며 고개를 들었어요. 건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잘 쳤어. 건우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칭찬인지 평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톤이었어요. 도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우는 도아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아이의 뺨은 추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은 동상 직전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건우는 시선을 아이의 손으로 옮겼습니다. 건반을 누르던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밥 먹었나? 건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였어요. 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언제 먹었어? 어제 저녁이요. 도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건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경호원 중 한 명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경호원이 재빨리 다가와 귓속말로 무언가를 물었지만 건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자. 건우가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사람을 따라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배고픔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도아는 천천히 건우의 뒤를 따랐어요. 경호원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유지했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도아는 건우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어요. 건우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도아는 그 뒤를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지금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몇 분을 걷다가 건우가 멈춰 섰습니다. 도아도 덩달아 멈췄어요. 건우는 고개를 돌려 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니야? 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우는 도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시선이었죠. 건우는 그 태도가 흥미로웠어요. 보통 아이들이라면 돈을 바라거나 아니면 경계심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럼 뭐 바라는 거야? 아무것도요. 도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건우는 작게 웃었어요. 미소라기보다는 코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호원 한 명이 실수로 도아의 동전통을 건드렸습니다. 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동전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어요.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지만 건우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동전 하나하나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남자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동전을 줍는 모습은 분명 이상했으니까요. 도아도 얼른 몸을 숙여 동전을 주었습니다. 건우의 손과 도아의 손이 동시에 같은 동전을 향했어요. 두 손이 스쳤습니다. 도아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지만 건우는 아무렇지 않게 동전을 집어 도아의 통에 넣어 주었어요. 그때 도아는 건우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거친 흉터가 길게 나 있었어요. 오래된 상처 같았습니다. 도아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동전을 주워 담았습니다. 동전을 다 주운 뒤 건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손을 털며 경호원을 돌아보았어요. 경호원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밥 먹으러. 도아는 동전통을 꼭 쥐고 건우를 따라 걸었습니다. 건우는 앞서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과 상인들의 호객 소리, 그리고 차들의 경적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도아는 건우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자신에게 밥을 사주려는 걸까? 하지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건우는 도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믿는 듯 했어요. 실제로 도아는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건우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도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피아노 옆에 서 있던 상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피아노 내일 행사에 쓰려던 건데.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도아와 건우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고 거리의 소음이 상인의 목소리를 집어삼켰으니까요. 건우는 계속 걸었습니다. 도아는 그의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죠. 도아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전통을 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일까, 긴장 때문일까? 도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건우의 뒤를 따라 걸을 뿐이었어요. 건우는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차량을 준비했지만 건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도아도 그의 옆에서 걸었어요. 도심의 불빛이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낡은 간판과 허름한 가게들이 사라지고 세련된 건물과 고급 상점들이 나타났어요. 도아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죠. 건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도아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옷차림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패딩과 해진 운동화. 이 거리를 걷기엔 너무 초라한 차림이었어요. 여기야. 건우가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도아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어요. 레스토랑 라비올레.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아는 숨을 삼켰어요. 저 여기 들어가도 돼요? 왜? 제가 너무... 도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건우는 도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건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들어가자. 건우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랐어요.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레스토랑 안은 화려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와 은빛 식기들,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그림들. 도아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건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나요? 한건우. 건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배인은 예약 명단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죄송합니다만 예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 네.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지배인이 황급히 직원을 불렀습니다. 직원들이 수군대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건우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도아는 건우의 옆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차림새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배인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건우 회장님 맞으십니까?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더욱 굳었어요. 그는 재빨리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테이블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배인이 손짓을 하자 직원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창가에 가장 좋은 자리가 비워졌어요. 지배인은 건우를 그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건우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도아는 그의 뒤를 따랐어요. 지나가는 동안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도아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테이블에 앉자 지배인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건우는 메뉴판을 펼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어? 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메뉴판을 봐도 무엇을 시켜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건우는 메뉴판을 덮으며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스프 2개, 스테이크 2개. 어떤 스테이크로 드릴까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지배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건우 같은 손님이라면 특별 메뉴를 주문할 거라 예상했는데 기본 메뉴를 주문하다니 의외였어요. 하지만 지배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물러갔습니다. 건우는 도아를 바라보았어요. 도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쪽에서는 오늘 저녁 공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조명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건우는 도아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피아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불안함이 사라지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걸 그렇게 보면 피아노가 떨겠다. 건우의 말에 도아는 깜짝 놀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건우는 작게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왜 사과해? 도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건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었죠. 그때 레스토랑 입구가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루카 로마노. 오늘 저녁 공연을 맡은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는 화려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루카는 무대 쪽으로 걸어가다가 도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도아를 레스토랑 스태프로 착각한 듯 손짓을 했어요. 저기요. 악보 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도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루카를 바라보았습니다. 루카는 무대 위 악보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어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도아는 건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건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악보들이 무대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도아는 조심스럽게 악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이 미끄러지며 악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아는 얼른 몸을 숙여 악보를 주었습니다. 루카는 무심하게 지나가며 악보를 받아들었어요.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그저 악보를 가져갔습니다. 도아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건우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아가 자리에 앉자 건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오늘 여기서 쳐. 네. 피아노. 저 사람이 오늘 공연해. 도아는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루카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도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스프가 나왔습니다. 하얀 도자기 그릇에 담긴 크림 스프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도아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망설였어요. 건우는 자연스럽게 스프를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아는 그 모습을 보며 따라했어요. 스프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도아는 천천히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맛있어? 건우의 질문에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었습니다. 건우는 도아가 스프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먹고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아는 스프를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대 쪽을 바라보았어요. 루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레스토랑 안을 채웠어요. 건우는 도아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또다시 달라졌어요. 피아노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고 싶어? 도아는 깜짝 놀라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우는 여전히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 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우는 작게 웃었어요. 그럼 쳐봐. 네. 저 피아노. 내가 쳐봐. 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우는 진지한 얼굴로 도아를 마주 보았어요. 3분만 쳐봐. 잘하면 1억 줄게. 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1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도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거짓말 안 해. 건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아는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저 피아노를 치면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중년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미식평론가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지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행사 도중에 아마추어 즉석 공연은 불가능합니다. 지배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평론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이라니요? 오늘 공연은 루카 로마노의 무대입니다. 아이의 장난으로 망칠 순 없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건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평론가는 건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건우의 얼굴을 알아본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한건우 회장님이십니까? 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론가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건우는 지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루카 씨 공연 전에요.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건우는 도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도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할 수 있어? 도아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을까? 하지만 건우의 눈빛을 보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해볼게요. 좋아. 건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아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무대 쪽으로 걸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저 손 좀 씻고 올게요. 그래. 도아는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 도망가는 거 아니야? 한 손님이 경호원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경호원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건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없었어요. 도아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도아가 돌아왔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손은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도아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루카는 무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도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회의적인 빛이 역력했어요. 도화는 루카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루카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화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피아노는 길거리 피아노와 달랐습니다. 모든 건반이 제대로 작동했고 음색도 훨씬 깨끗했어요. 도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바로 그때 레스토랑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지배인이 황급히 조명 스태프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스템 오류입니다. 지금 복구 중입니다. 암전 속에서 단 하나의 불빛만 살아남았습니다. 피아노 위 스포트라이트였어요. 그 빛 아래 도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화는 어둠 속에서 건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긴장이 풀렸어요. 오히려 이 어둠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도화는 건반을 눌렀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고요해졌어요.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도화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 하지만 도화만의 해석이 담겨 있었어요. 감정이 대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누르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표현했어요. 건우는 어둠 속에서 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아이의 그림자가 벽에 거대하게 비쳤어요. 작은 손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그림자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어요. 몇몇 음은 조금 빗나갔고 리듬도 완벽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3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도화는 마지막 음을 누르고 천천히 손을 건반에서 떼었어요. 여운이 레스토랑 안을 채웠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도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건우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도화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화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건우에게로 돌아왔어요. 건우는 경호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와 귓속말을 들었어요. 1억 지급하십시오. 경호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배인이 다가와 건우에게 말했어요. 즉석 공연으로는 전무후무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약속 지켰어. 도화는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연주를 마친 후에 긴장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도화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마셔. 도화는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도화는 잔을 내려놓고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1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했잖아. 건우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와 건우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도화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억. 평생 벌 수 없을 것 같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화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구워진 고기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도화는 나이프와 포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건우는 자연스럽게 스테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화는 그 모습을 보며 따라했어요. 고기는 부드러웠고 맛은 훌륭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건우의 말에 도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아는 한 조각 한 조각을 천천히 씹으며 먹었어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여전히 도아의 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누군가는 신선했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감정이 살아있었다고 평했습니다. 루카는 무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에 이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를 본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배인이 건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이런 즉석 공연은 처음이에요. 그렇습니까? 건우의 대답은 무덤덤했습니다. 지배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저 아이는 회장님의 식사나 챙겨주십시오. 건우의 말에 지배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물러났어요. 도아는 스테이크를 다 먹고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디저트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배인을 불렀어요. 계산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지배인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건우는 카드를 건넸어요. 계산이 끝나자 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도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도아는 이제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건우는 도아를 차에 태웠어요. 도아는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으니 긴장이 다시 밀려왔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건우는 도아를 바라보았어요. 집이 어디야? 도아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건우는 운전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아침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건우의 말에 도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요? 응. 좋은 연주였어. 도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칭찬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도아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도아는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멈췄습니다. 도아의 집 앞이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사의 말에 도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건우가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도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입금될 거야. 계좌번호는 경호원에게 알려줘. 네, 감사합니다. 도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건우는 도아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네. 안녕히 가세요. 도아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차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아는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도아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공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렸어요. 건우의 얼굴, 레스토랑의 불빛, 피아노 건반의 촉감,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아는 손을 들어 허공에 건반을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공중에서 움직였어요. 음악이 머릿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도아는 잠에 들었습니다.
한편 차 안에서 건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1억을 입금하시겠습니까? 약속했어.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지. 경호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티켓 반쪽이었습니다. 티켓에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설아 피아노 리사이틀. 건우는 티켓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아. 건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경호원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건우는 여전히 티켓을 쥐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루카의 공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도하의 연주가 남아 있었어요. 지배인은 오늘 밤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밤이라고. 그렇게 이 특별한 저녁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건우의 진짜 미션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건우는 본사 건물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그와 비서 정다율만 있었어요. 다율은 태블릿을 들고 건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공연은 어땠습니까? 좋았어. 건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다율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건우가 더 말하고 싶지 않을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빌딩 숲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다율. 네, 회장님. 일 하나 맡기겠어. 다율은 태블릿을 켰습니다. 건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설아라는 사람을 찾아줘. 다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설아. 그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되었어요. 다율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응. 혹시 특별한 이유가? 묻지 마. 건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율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10년 전부터. 건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 다율에게 건넸어요. 다율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설아의 마지막 공연 기록이야. 거기서부터 찾아봐. 다율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10년 전 공연 포스터와 티켓,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여인은 피아노 앞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우셨네요. 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율은 파일을 덮으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자료 보관실에 가봐. 연회장 사진, 공연 기록, 음악회 VIP 명단. 모두 찾아봐. 항공 기록도 확인할까요? 그것도. 다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설아는 마지막 공연 후에 사라졌어. 지방 소도시였어. 어느 도시입니까? 파일에 있어. 다율은 파일을 다시 펼쳐 확인했습니다. 공연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작은 지방 도시의 문화센터였습니다. 이곳으로 가보시겠습니까? 넌 먼저 가. 자료를 찾아봐. 내가 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다율은 파일을 들고 사무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건우가 그녀를 불렀어요. 다율. 네. 조용히 해. 아무도 모르게. 물론입니다. 다율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건우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티켓 반쪽이었어요.
건우는 티켓을 펼쳐 들었습니다. 이설아 피아노 리사이틀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아 어디 있어? 건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다율은 본사 지하자료 보관실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다율은 10년 전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사진, 공연 기록, 음악회 명단.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은 지루했지만 다율은 꼼꼼하게 살폈어요. 이설아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있네. 다율은 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음악회 VIP 명단이었어요. 이설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율은 그 페이지를 복사했어요. 다음은 항공 기록이었습니다. 다율은 항공사에 연락해 10년 전 기록을 요청했어요. 며칠 후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다율은 자료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이설아의 이름을 찾았어요. 그녀는 10년 전 지방 도시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흔적이 여기네. 다율은 그 도시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는 건우에게 보고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어요. 건우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다율은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회의가 끝났습니다. 건우가 나왔어요. 회장님, 찾았어? 네. 마지막 흔적을 찾았습니다. 건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율은 자료를 건넸어요. 지방 소도시 공연 후 실종되셨습니다. 항공 기록도 거기까지만 있어요. 건우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공연장은 문화센터입니다. 지금도 운영 중이에요. 거기로 가자.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율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다율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건우는 자료를 다시 내려다보았어요. 이설아의 이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우는 티켓 반쪽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티켓과 자료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기다려. 곧 찾을게. 건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오후 건우와 다율은 차에 올랐습니다. 지방 도시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건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율은 태블릿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연장 정보, 당시 스태프 명단, 그리고 주변 숙박시설 목록.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회장님, 공연장에 연락해 봤습니다. 10년 전 자료가 일부 남아있다고 해요. 좋아. 건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다율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3시간 후 차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문화센터는 도시 중심가에 있었어요. 낡았지만 단정한 건물이었습니다. 건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화센터를 올려다보았어요. 10년 전 설아가 이곳에서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들어가자. 건우는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율이 그의 뒤를 따랐어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10년 전 공연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우는 로비를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공연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포스터는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파일 몇 개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건우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 확인했어요. 공연 프로그램, 관객 명단, 그리고 몇 장의 사진. 그중 한 장에 이설아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건우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공연 후에 이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다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공연 후에 떠나셨다고만 들었어요. 건우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율은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이설아의 마지막 행적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공연 날짜, 시간, 장소,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다율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공연 날짜였어요. 10년 전 3월 15일. 다율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도화의 생년월일이 적힌 자료였어요. 10년 전 12월 20일. 다율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산이 빠르게 이어졌어요.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다율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설마. 다율은 다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설아의 실종 시점과 도아의 출생 시점. 정확하게 겹쳤어요. 다율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건우에게 바로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율은 잠시 고민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더 확인해 봐야 해. 다율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건우에게 불확실한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율은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직원에게 더 물어볼 게 있었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혹시 공연 당시 CCTV 자료가 남아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0년 전 자료라면 보존 기간이 지났을 텐데요. 혹시 백업이라도 있을까요? 글쎄요. 기술팀에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율은 기술팀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엔지니어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다율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10년 전 CCTV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로컬 백업이 남아 있을까요?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은 3년 지나면 삭제되는데요. 그래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다율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건우 회장의 비서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엔지니어는 명함을 보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는 오래된 하드디스크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여러 개의 디스크가 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이 즈음일 텐데. 엔지니어는 디스크 몇 개를 꺼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디스크는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되네요. 두 번째 디스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율은 조바심이 났어요. 세 번째 디스크를 연결했습니다. 이건 작동하네요. 엔지니어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자료가 있습니다. 다율은 숨을 참았습니다. 엔지니어가 파일을 열었어요. 흑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복도, 공연장 내부, 여러 각도의 영상이 있었어요. 다율은 공연장 내부 영상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무대 위에 이설아가 보였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이설아가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복도로 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때 다율은 이설아의 손을 봤습니다.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저걸 저장할 수 있나요? 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가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율은 화면을 계속 지켜봤어요. 이설아는 복도를 지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복사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율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율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어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설아가 배를 쓰다듬는 장면을 반복해서 봤어요. 임신이었어. 다율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도아의 생년월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아이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건우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다율은 고민에 빠졌어요. 건우에게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건우에게 헛된 희망을 줄 수는 없었어요. 다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확인해 보기로, 도아와 건우의 연관성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다율은 도아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출생 기록, 양육 기록, 학교 기록. 하지만 대부분이 불분명했어요. 도아는 고아였습니다. 고아원 기록이 있을 거야. 다율은 지역 고아원에 연락했습니다. 10년 전 기록을 찾고 싶다고 했어요.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율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은 어떨까? 10년 전 이 지역 병원에서 출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다율은 지역 병원 몇 곳에 연락했습니다. 대부분 보존 기간이 지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곳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기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오셔야 해요. 다율은 바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종합병원이었어요.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 기록실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다율은 사정을 설명했어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율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만 알려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이설아입니다. 담당자는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어요. 기록이 없네요. 다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 날짜는 아시나요? 10년 전 12월쯤일 거예요. 담당자는 그 시기 출산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설아는 없었습니다. 다율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병원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율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다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율은 건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찾았어?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럼 돌아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 다율은 망설였습니다. CCTV 영상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율은 USB를 꺼내 들었어요. 이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율은 결심했습니다. 건우에게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기로. 도아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다율은 도화가 연주하던 지하철 출구로 갔습니다. 하지만 도화는 없었어요. 피아노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율은 근처 포장마차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피아노 치던 아이 못 봤어요? 아, 그 아이요? 요즘 안 와요. 일주일째.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연락처도 모르고. 다율은 난감했습니다. 도화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다율은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도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건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찾아. 반드시.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율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진실을 건우에게 말할 날이 곧 올 거였습니다. 건우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화가 연주했던 악보가 놓여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루카가 준비했던 악보였습니다. 건우는 그날 밤 그 악보를 가져왔어요. 건우는 악보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쇼팽의 녹턴. 익숙한 곡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악보 구석구석에 연필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건우는 메모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글씨였어요. 운지법에 대한 메모, 감정 표현에 대한 지시. 누군가 이 악보를 정성스럽게 공부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건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악보 여백에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설아에게,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너에게. 건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 그 이름이 여기 있었어요. 건우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언젠가 태어날 너에게. 건우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설아는 누군가에게 이 악보를 남긴 걸까? 건우는 악보를 다시 펼쳤습니다. 필체를 확인했어요.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설아의 필체였어요. 건우는 그녀의 글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아. 건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 악보는 단순한 헌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가로지른 메시지였어요. 건우는 다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호텔입니다, 회장님. 당장 와. 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건우는 다시 악보를 들여다봤습니다.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무언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다율이 도착했습니다. 건우는 악보를 그녀에게 건넸어요. 이거 봐. 다율은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문장을 읽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설아의 필체야. 다율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 남긴 메시지일까요? 모르겠어. 건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설아가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거야. 태어날 누군가를. 다율은 USB를 떠올렸습니다. CCTV 영상 속 설아가 배를 쓰다듬던 장면.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회장님. 뭐야? 혹시 도화가. 다율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건우가 날카롭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아닙니다. 그냥. 다율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건우에게 불확실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다시 악보를 펼쳤습니다. 설아가 마지막으로 연주한 피아노를 찾아야 해. 피아노를요? 응. 그 피아노 조율사를 찾아봐. 10년 전 그 공연장에서 일했던 조율사. 알겠습니다. 다율은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문화센터에 연락했어요.
10년 전 조율사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명단이 도착했습니다. 당시 조율사는 김진수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율은 그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진수는 지금도 같은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다율은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전 문화센터 공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10년 전이요? 기억이 잘. 이설아라는 피아니스트 기억하시나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김진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억합니다.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왜 그분에 대해 물으시는 겁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김진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장소를 정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다음 날 다율은 김진수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이설아 씨에 대해 뭘 알고 싶으신가요? 그분의 마지막 공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김진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이 기억나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이 씨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간절했다고요? 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공연 시작 전에 계속 입구를 보더라고요. 다율은 메모를 했습니다. 김진수는 계속 말했어요. 공연 후에 저한테 왔어요. 피아노 조율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피아노를 기억해 달라고 했죠. 기억해 달라고요? 네. 언젠가 이 피아노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때 이야기해 달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김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다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진수는 계속했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그 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 씨가 임신 중이었다는 걸 아셨나요? 김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이요? 몰랐습니다. 옷이 여유로워서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피아노 모델이 뭔가요? 야마하 C3입니다. 지금도 문화센터에 있어요. 다율은 메모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 이 씨는 괜찮으신가요? 다율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율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로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조율사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이설아 씨가 마지막 날 누군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무슨 메시지?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화 너머로 건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했어요. 피아노는 야마하 C3입니다. 지금도 문화센터에 있다고 해요. 알았어. 건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건우는 작게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였어요.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악보를 다시 펼쳤습니다. 언젠가 태어날 너에게라는 문장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아, 내가 남긴 게 뭐야? 누구야? 언젠가 태어날 그 아이가. 건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건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답을 찾을 거라는 걸. 건우는 다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화를 찾아. 반드시. 네, 회장님. 그 아이가 열쇠일 수도 있어. 다율은 건우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율은 USB를 꺼내 들었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서재 소파에 앉았습니다. 악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설아의 필체, 설아의 메시지, 설아의 사랑. 모든 게 도아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다려. 곧 찾을게. 건우는 악보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의 별을 다시 바라봤어요. 별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율은 도아를 찾기 위해 온 힘을 쏟았어요. 지하철역 주변을 수없이 돌아다녔고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도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포장마차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 왔어요. 지금 피아노 치고 있어요. 다율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철 출구역, 도아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도아의 손은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다율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도아를 지켜봤습니다. 연주는 이전보다 나아진 것 같았어요. 더욱 깊어진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다율은 도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도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여자를 보고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누구세요? 나는 한건우 회장님 비서야. 기억나니? 레스토랑에서 연주했던 날.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회장님이 너를 찾고 있어. 같이 갈 수 있을까? 도아는 망설였습니다. 다율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나쁜 일 아니야. 그냥 밥 한번 먹자는 거야. 도아는 피아노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다율은 차를 불렀습니다. 도아는 차에 올랐어요. 익숙한 고급 차량이었습니다. 차는 건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아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율은 도아를 관찰했습니다. 아이의 옆모습, 코의 형태, 눈썹의 각도, 건우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30분 후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도아는 입을 벌리고 집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회장님 댁이야. 들어가자.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과 높은 천장. 도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건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도아를 보자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는 다시 걸어 내려왔습니다. 왔구나. 네, 안녕하세요. 도아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건우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먹자. 건우는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긴 테이블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도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우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편하게 먹어. 도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포크를 들었습니다. 음식은 훌륭했어요. 도아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는 도아를 바라봤습니다. 식사하는 모습, 머리카락색, 손의 형태,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건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건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머리 좀 봐도 될까? 도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리요? 응. 잘 자랐는지 보고 싶어서. 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도아는 어색해하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건우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몇 가닥을 손가락으로 빗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한 가닥이 손에 남았어요. 건우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잘 자랐네. 건우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래? 저 집에 가야 해요. 그래. 그럼 차로 데려다 줄게. 건우는 다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준비했어요. 도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다율이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근데 왜 저를 불렀어요? 회장님이 내가 궁금했나 봐. 도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한편 건우는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머리카락을 꺼내 작은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 의뢰합니다. 어떤 검사입니까? 유전자 검사요. 친자 확인. 샘플을 보내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건우는 봉투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샘플도 함께.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우는 매일 결과를 기다렸어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다율은 건우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건우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검사 결과였어요. 건우는 서재로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혼자 남은 공간에서 건우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건우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9%. 건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건우는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99.999%. 건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도아가 내 아들이야. 건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건우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던지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건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건우의 눈에서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흘러내린 눈물이었어요. 설아 고마워. 우리 아들을 남겨줘서. 건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건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다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율. 네, 회장님. 도아를 데려와. 지금 당장. 다율은 건우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건우는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손가락으로 결과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들, 한도아. 건우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건우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도아를 기다렸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건우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도아가 서 있었습니다. 다율이 그 옆에 있었어요. 들어와. 도아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건우는 도아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아. 도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건우는 도아 앞에 무릎을 낮췄어요. 도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도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 어른이 무릎을 꿇는 걸까? 건우는 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아야. 네. 건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도아. 아니, 한도아. 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우는 계속했어요. 내 아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아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건우를 바라봤어요. 건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아버지야. 도아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건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건우는 도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도아는 건우의 품에 안긴 채 멍하니 있었어요.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건우의 목소리가 도아의 귀에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도아는 천천히 손을 들어 건우의 등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다율은 조용히 물러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순간은 두 사람만의 것이었어요. 거실에는 건우와 도아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10년 만에 만난 두 사람. 그들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도아를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자신의 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도아는 건우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뗐습니다. 얼굴을 들어 건우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도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이 도아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정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도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건우는 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자. 천천히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건우는 도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놓으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엄마는 어디 있어요? 도아의 질문에 건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건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찾고 있어. 찾고 있다고요? 응. 10년 전에 내 엄마는 사라졌어. 너를 낳고 사라진 거야. 도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건우는 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늦게 찾아서. 아빠. 도아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단어였어요. 낯설지만 따뜻한 단어였습니다. 건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응, 아빠야. 건우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도아는 건우를 바라봤어요. 건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 나와 함께. 여기서요? 응.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어. 도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화려한 가구들. 이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저 같은 애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건우는 도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너 같은 애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집의 주인이야. 도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 천천히 적응하면 돼. 고아원에는 말해야 하나요? 내가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건우는 도아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도아도 건우를 안았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건우는 도아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한 방 앞에 멈췄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큰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이게 제 방이에요? 응. 마음에 들어?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피아노도 있어. 건우가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도 제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쓰라고 준비한 거야. 도아는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열고 건반을 내려다봤어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손을 뻗어 건반을 눌렀어요. 맑은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아는 미소 지었어요. 건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도 옮길 거야. 좋은 학교로. 학교도요? 응. 그리고 피아노 레슨도 받게 해줄게. 내가 원한다면. 도아는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긴. 넌 내 아들이잖아. 건우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아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아 고개를 돌렸어요. 고마워요. 아빠. 건우는 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집 가서 짐 챙겨오자. 네. 건우는 방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뒤돌아서 도아를 다시 바라봤어요. 도아야. 네. 잘 자. 네. 아빠도요. 건우는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건우는 벽에 기댔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아들. 건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뻤습니다.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어요. 건우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다율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도아의 입양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최대한 빠르게. 메일을 보내고 건우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설아, 우리 아들 찾았어. 건우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설아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들리기를 바랐습니다. 고마워. 도아를 남겨줘서. 내가 잘 키울게. 건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한편 도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집이 생겼습니다. 피아노도 생겼어요. 도아는 손을 들어 허공에 건반을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음악이 머릿속에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희망적인 선율이었어요. 엄마. 도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만난 적 없는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자신을 떠났을까?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자신을 낳아줘서, 그리고 아버지를 남겨줘서. 도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오늘은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우는 도아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아침 먹자. 도아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응. 일어나. 도아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건우가 옷을 준비해뒀어요. 새 옷이었습니다. 이거 입어. 내 사이즈로 준비했어. 고마워요. 도아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잘 맞았어요. 거울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건우가 먼저 앉아 있었어요. 앉아. 도아는 건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내 짐 가지러 갈 거야. 네. 그리고 학교도 방문할 거야. 전학 절차 밟으려고.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적응하기 힘들면 말해.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요. 아빠가 있으니까. 건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아의 말이 자신에게 힘이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도아의 옛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아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이제는 여기를 떠날 거였습니다. 가자. 건우와 도아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이었어요. 도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건우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도아가 살았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짐 챙겨. 네. 도아는 가방에 옷 몇 벌과 악보를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건우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다 챙겼어? 네. 그럼 가자. 집으로. 두 사람은 방을 나왔습니다. 도아는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건우가 말했습니다. 도아야. 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혼자 견디지 마. 네, 아빠. 건우는 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 이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건우와 도아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건우가 도아에게 물었습니다. 피아노 쳐볼래? 지금요? 응. 듣고 싶어. 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건우가 따라갔어요. 도아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바라보며 무엇을 칠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더 희망적인 연주였습니다. 건우는 뒤에 서서 들었습니다. 아들의 연주를, 자신의 아들이 치는 피아노를. 연주가 끝났습니다. 건우는 박수를 쳤어요. 훌륭해. 도아는 돌아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건우는 도아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내 자랑스러운 아들. 도아는 건우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건우는 도아를 재운 후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설아의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설아야,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 건우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마워. 도아를 세상에 데려와줘서. 건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언젠가 찾을게. 반드시. 그때 우리 셋이 함께. 건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건우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설아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건우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찾겠다고. 하지만 오늘은, 이 순간만은 아들과 함께 있는 이 기쁨을 누리기로 했습니다. 건우는 서재를 나와 도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도아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잘 자, 내 아들. 건우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건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아들의 이름을 처음 부른 이 밤, 건우는 평생 기억할 거였습니다. 한도아. 건우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이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소중한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